작년 한 여름 기준으로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정말 상상 폐지 안 될 만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그래도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주는 반등이 오면 좀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뭐였어? 대표님 뭐 읽고 계세요? 쪽지 부자학교 교장 선생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이쁜 꽃이 왔네. 서비스 하시는 분이 갖다 주셨는데 보내주신 분 이름을 확인을 못했어요. 혹시 영상 보시면 저랑 전화번호가 있는 분이면 저한테 꽃 잘 받으셨어요 하고 톡을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없는 찐팬 분이시면 댓글에 제가 아이디라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받을 때 좋은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면 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잘 받았습니다. 잘 받은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꽃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어제 마감 방송 못했는데요. 왜 못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제 제가 병원을 2군데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양마감하고서 피부과랑 또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랑 피부과는 피부가 요즘 너무 트러블이 너무 많아져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압출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용어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뭐 압출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서 막 뭐 이렇게 농을 뺀다고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7군데 찔렀는데. 그래서 그 또 아픈 얼굴로 또 정형외과를 갔는데 어깨가 좀 안 돌아가서. 근데 또 정형외과에서도 뭐 엑스레이 초음파 막 그냥 한 1시간 동안 뺑뺑뺑 돌더니 결국은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제가 원래 좀 아픈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눈썹 문신도 너무 아파하고 정말 할 때 2번 해봤는데 너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제는 둘 다 처음 해본 거거든요. 압출도 처음 해보고 통증 주사도 처음 맞아봤는데 너무 아파서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 마감 방송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약간 컨디션이 100%는 아니라서 좀 그냥 간단히 오늘 마감 정도만, 팩터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 차트 보면 이제 어제 마감 안 했으니까 어제는 거래소 올해 들어서 연중 최저점, 종가 기준, 장중 기준 다 최저점 찍은 날이고요. 어제는 그 대신 어제 희망스러웠던 건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요. 오늘 한 번 더 어제 양선 옆에 또 작은 양선이 나왔어요. 이게 뭐 양선의 몸통이 크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2600선 이렇게 좀 에서는 더 안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기대감. 뭐 강한 장은 아니었지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양선을 보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다만 이제 불안한 건 제가 신고가를 제일 좋아하듯이 반대로 신저가를 제일 싫어하겠죠. 근데 올해 연중 최저점 신저가라서 그 부분은 좀 불안한 위치는 불안한데 양선 2개는 그나마 다행,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뭐냐면 거래소가 오늘 봉이 별로 없는 양선이라면 오늘 코스닥은 몸통이 좀 있는 양봉이에요. 그래서 오늘 1.19% 상승 마감했는데 시초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25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꽤나 강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차트, 어제 차트 거래소랑 똑같습니다. 장중 최저점도 연중 최저점이었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도 연중 최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었고, 어제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트는 흡사하다. 둘 다 연중 최저점 구간, 둘 다 이틀 연속 양선. 조금 다른 건 거래소는 오늘 몸통이 별로 없었고 거래소는 오늘 몸통이 없는 반면에 코스닥은 몸통이 있었다. 이 정도로 차트 정리합니다. 뭐 이벤트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미국은 CPI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CPI는 저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C가 우리가 소비자라는 영어 있잖아요. 그리고 P가 뭐 프라이스겠죠. 물가니까. 그리고 지수니까 인덱스겠죠. 그래서 CPI. 그래서 CPI, PPI 뭐 이런 말 있잖아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면 결국은 C와 P보다 더 중요한 건 PI라는 뜻이고, PI는 물가 지수라는 뜻이니까 지금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왜 중요해요?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제일 글로벌 이슈 이벤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면서요. 그래서 5월 달에 0.5 한 거는 그나마 0.75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0.5, 0.5 두 번이나 더 남았어. 빅스텝이 막 뭐 2번, 3번 남았어.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10년물 장기 채권금리 오르고 이 모든 것들이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너무 물가가 오르면 안 돼. 초인플레이션 다 겪어봤잖아. 돈이 휴지가 돼.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아야 돼.
게 그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데 그러면 물가가 높게 나올수록 금리는 당연히 올린다는 얘기죠.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높은데 그러면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려도 돼.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 공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느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지금 물가 지수는 CPI 도표 보니까 뭐 거의 뭐 지금 수직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결국은 S의 공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S는 이제 서플라이 공급 측면에서의 공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보통의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 측면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내리면서 경기를 약간 위축시키는 그렇게 조절하는 게 금리의 기능인데 공급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금리가 그 해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 왜냐하면 공급 측면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또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생산, 반도체 생산 이런 것들이 위축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물가가 오른 거라면 공급적 측면에서 물가가 오른 거라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금리 올린다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소비자 물가는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해소해 가니까 돈을 덜 쓰게 되죠. 돈을 덜 쓰게 되니까 물가는 낮아지는 건데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났다면 금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스케치북에 이렇게 디맨드 서플라이 그림 한번 그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말로 그냥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는 물가에 좌우된다. 근데 물가가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른 것이냐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오른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계속 그거 갖고 지금 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이벤트는 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네요. 내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선물은 아니죠. 선물은 3690이니까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이렇게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오늘 안 빠진 게 어디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보합권 마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그래도 지수보다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어제 오늘 좀 지수보다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총 탑10 안에서 제일 볼만한 종목은 기아거든요. 근데 기아가 오늘도 탑10에서 꽤 높은 상승률 2.38%를 기록했고 현대차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관심을 말씀을 드리고요. HMM이 오늘 3% 올랐고 크래프톤이 오늘 5% 가깝게 올랐네요. 크래프톤 5% 가깝게 올랐고 펜오션이 7%, 현대오토에버가 2%. 오늘 호텔 신라 또 윗꼬리 만들고 좀 밀렸는데 롯데쇼핑은 그래도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세계도 3% 마감을 해서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오늘 7%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더 큰 건 없었고요. 노터스라는 종목이 지금 한 3일 동안 양선 계속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무상증자로 나온 종목이죠. 노터스는 무상증자가 한 주당 8주예요. 한 주당 8주. 역대 최대 규모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 한 주당 8주. 크긴 크네요. 한 주당 8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권리락 나왔을 때 8분의 1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럼 권리락 나오면 한 500억밖에 안 되니까 점상을 못 방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한 주당 8주니까 권리락 나고 나서 8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마 물량 부담이 엄청나겠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노터스는. 이꼴 저꼴 안 벌리면 권리락 전에 파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박셀바이오 19% 올랐는데요. 박셀바이오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낙폭과대 바이오주들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어제 부자학교 수업했었거든요. 부자학교 지금 수업 벌써 6번 했네요. 댓글에 카페 댓글이나 지금 부자학교 5기 하고 있는데 부자학교 6기 언제 해요? 막 질문 되게 많은데 미리 예정할 수는 없어요. 제 스케줄이나 제 건강 상태를 다 보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매주 지금 8주 코스거든요. 매주 8주 하면 저도 되게 지쳐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거의 2시간 이상씩 하니까. 그래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제 스케줄이나 건강 상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5기 분들은 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5기 분들은 좀
빡세게 장도 안 좋고 해서 숙제도 많이 내드리고 독후감 숙제, 책 읽는 독후감 숙제나 뭐 여러 가지 차트나 뭐 정보 찾는 숙제들 많이 내드리는데 카페 숙제 열심히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모임도 지난번에 강연회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또 뭐 도봉산 갔다도 식사하고 이번에 코엑스에서 머니쇼 하고 나서도 다가에 한번 할 예정인데 어쨌든 다음 부자학교 6기는 언제 모집될지 모르지만 각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얘기 왜 했냐면 어제 부자학교였나 아니면 그 아카데미 회원 영상이었나 거기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작년 7월 초 또는 올해 연초부터의 하락률을 이렇게 보면 올해 연초부터는 게임하고 엔터 이쪽 하락률이 꽤 높고 작년 한 여름 기준으로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정말 상장 폐지 안 될 만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그래도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주는 반등이 오면 좀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낙폭 과대 제약바이오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는 2.38% 올랐고 거래도 나쁘지 않았고요. 휴림로봇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사상 최대 거래량 나온 것 같은데 3천억짜리 1,900억인데 거의 사상 최대 거래량 같아요. 예전에 한 번 더 있었구나. 근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M&A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재지주들도 좀 움직이고 또는 영풍재지의 대주주인 큐캐피탈도 움직이고 관련주들이 엄청 움직였습니다. 광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쌍방울 광림에서 쌍용차 매각으로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10% 올랐고요. 이 정도 보고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보기 전에 등락 현황 한번 보면 거래소가 360대 500, 코스닥이 700대 600이니까 한 반반 정도 오르고 내리고 했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상한가는 2개 있고 탑 30은 한 8%니까 그냥 적당했다. 뭐 아주 좋은 개별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망한 날은 아니고 적당했고 이제 이런 재료가 참 재밌는 건데 서암기공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상한가를 줬지? 제가 여러 개를 검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더라고요. 어제도 이쪽 중장기 기계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 나왔었는데 상한가가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암 기계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말은 안 되죠. 공작기계 관련주가 얼마나 많은데 기계장비 관련주가 중공업 관련주도 많고 근데 이렇게 우르르 가는 게 사실 좋은 건데 우르르 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전조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무슨 천년만년 전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곧이 이제 언제나 얼마나 곧이냐가 문제인데 그래봐야 한두 달 아니겠어요. 한두 달 안에 어찌됐던 종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재건 가능성이니까 중장기, 기계, 중공업 이쪽 애들 또는 건설, 건자재 이쪽 애들 좀 끌고 갔으면 좋겠네요. 멱살 잡고 끌고 갔으면 좋겠어. 원래 그런 굵직한 테마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곡물가 상승으로 웬만한 식료품주들 같이 수혜받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전에 남북 평화회담 막 할 때 그때 건설주랄지 뭐 철도 관련주랄지 그런 애들도 막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고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건설 건자재, 중공업 기계 관련주들 기대 좀 살짝 해보겠습니다. 노터스는 아까 무상증자 1대8이면 많이 하긴 한다. 그 재료 받고 전체적으로 제약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끝없이 빠진 종목들이에요. HLB 제약 보세요. 그냥 끝없이 빠지다가 한번 오른 거예요. 이렇게 AHLB 제약, KM 제약 뭐 이런 제약주들 움직임 좀 나왔고 인트론바이오 이렇게 제약주들 좀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일단 삼성전자나 SKH가 좀 잘 버티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 오늘 코스닥 1조 이상 애들 중에 뭐 TCK랄지 리노공업이랄지 반도체 소부장 애들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종목군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또는 좀 낙폭과대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 요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가능성보다는 종전 가능성 쪽에 지금 전조 증상이 조금씩 나오니까 종전하면은 재건을 해야 되니까 재건 관련주인 건설건자재 중공업 기계 쪽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제 노래를 이틀이나 안 불렀네요. 어제는 마감 방송 자체를 안 했고 그저께는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노래를 해야 했으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 처음이면 지난주 휴가였는데, 금요일날은? 그러면은 지난주 수요일이 마지막 부자학교 노래였네.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만인데, 일주일만? 일주일 만이면, 제가 잘못했네요. 매일 부르던 노래 일주일 만에 부르네요. 두 번째 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세무사 부자 공식 제가 분명히 처음에 변명했죠. 지금 머리가 너무 안 들고 있다고. 부자 노래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도 방송 뭐 실수했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일 수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0.2%, 코스닥 플러스 0.4%로 양시장 양선 상황에서 추가 하락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양선이 확보된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장마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오늘 밤 미증시 CPI 발표와 내일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차트상으로는 전저점을 붕괴한 상태로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플러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오랜만에 동반 상승입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동반 상승 나오고 있으니 리오프닝 강세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거래소보다 훨씬 움직임이 좋은데요. 반도체 우량주들인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원익 IPS, TCK,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 등 1조 이상 우량 반도체 소보장주들의 거의 전 종목 동반 상승합니다. 반도체주,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은 여전히 개별 종목들의 힘이 없어서 평균보다 상승률은 낮은 상태이며 상한가도 한 종목 없는 오전입니다. 영풍재지가 상승하면서 재지주 쪽으로 신풍재지, 무림페이퍼 등 그리고 지분 관련으로 Q캐피탈이 동반 상승하는 정도가 눈에 띄며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이 선별적 상승을 보이는 정도네요. 장이 매일매일 불안하지만 오늘은 장마감까지 조금은 편안한 하루일 듯으로 보이는데 양선 잘 지키고 상승폭 확대하면서 마감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안줄평, 반도체 소보장 관심,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